우리가 대화를 하면 말이죠. 저는 항상 느끼는데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해를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예능 프로 중에서 입으로 말해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귀를 막고 상대방에게 단어를 전달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 번 거치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단어로 변환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대화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번 전달을 할 때 뜻이 왜곡이 되고 또 한번 전달할 때 총 2번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의미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굳이 정확한 뜻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릅니다. 토론이나 정치, 경제, 게임 혹은 검색을 할 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일본이 아직도 현금만 쓰는 이유 모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실제로 많이 겪어봤습니다.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취미를 묻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판타지 소설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읽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이 정령왕 엘퀴네스라는 소설을 아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칭찬을 한 이유는 뒤에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잠깐 칭찬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친구들은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나도 그 책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욕을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은 꽤나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이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고 이 상대방을 보면서 끊임없이 보완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큰 관심사가 아니죠. 왜냐면은 상대방은 저에게 그 정도로 관심이 있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여러 분야로 알고 싶을 뿐이죠. 그런 상대방에게 제가 자주 보완을 하다 보면은 이 말을 자주 바꾸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스타크래프트 경기를 보는데 김태경 선수이라는 선수 경기가 있었어요. 김태경 선수가 테란을 하고 상대 토스 선수가 있었는데 이 상대 토스 선수가 김태경 선수를 거의 다 이겨놓고 시간을 줘서 패배를 했습니다.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우선 말하자면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그런 제가 토스를 잡았어도 이길 정도로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다면 당연히 이겼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게임이 점점 역전이 돼서 한 20분 정도 됐을 때는 이미 김태경 선수가 유리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토스 선수가 그때까지 불리하긴 했지만 싸움을 건다면 그래도 한 20-30% 확률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전을 하지 않으면 100% 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토스 선수가 교전을 안 하고 100% 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답답해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에서 괄호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선수가 승기를 잡았을 때 쳐들어갔으면 내가 플레이를 해도 이겼고 그리고 또 20분에 승기가 넘어간 상태에서도 제대로 싸웠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무조건 지는 선택을 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거의 20분 동안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저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10분에는 내가 싸워도 이겼고 20분 교전에서는 뭐 이길 수도 있는데 아쉬웠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건데, 그 사람은 20분의 교전을 했을 때 내가 잡았으면 이겼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김태경 선수가 우위에 있어서 프로 선수가 해도 이기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제 실력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게 글로 일어난 대화였기 때문에 제가 썼던 증거가 남아있었고 그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하는 경우는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상대방을 매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분석을 하고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거든요. 2시간 동안 그냥 논쟁만 하다가 끝났겠죠. 그리고 제가 겪었던 다른 경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건은 제 친구랑 있었던 일인데, 같이 게임을 하다가 이 친구가 아는 사람이랑 게임을 하면 좀 짜증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가 기대가 높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던 말은 사실 기대를 낮춰라 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랑 더 이상 게임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국평호라는 단어 아시나요? 국평호라는 단어는 국민의 평균은 5등급밖에 안 된다는 비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유명해지기 전에 사실 제가 좀 다른 의미로 자주 사용을 했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국어 3등급이면 못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평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3등급이면은 10%에서 20%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이니까 잘하는 거다. 그리고 국민의 평균은 5등급인데 3등급이 어떻게 평균이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꺼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국민의 평균은 5등급밖에 안 된다, 즉 국민은 멍청하다라는 비하 용어로 바뀌더라고요. 이 앞에 말했던 그 스타크래프트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말 자체가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국평호가 멍청하다 이런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노인분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인공지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빨갱이나 토착외구, 일배충, 매갈 등으로 몰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30대 이상인 분들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겪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차 헛소리를 봐도 댓글을 달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건데 굳이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깝고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5년경의 일인데요. 제가 DC에서 겪은 일이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른 영상에서도 그 DC 인사이드에서 어그로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당시에 악질 유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그런 악질 유저에 대한 대응은 병먹금이라고 해서 일관된 무대응을 최고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악질 유저를 관찰하다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악질 유저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도 말이 통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들도 자신의 말이 반박을 당하면 화를 내고 상처받고 자기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회피하거나 숨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우기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뭐 드루킹처럼 돈 받고 일하거나 정신병이 있으면은 물론 우길 수 있겠죠. 그런데 평범한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지지자 모임에 가면 정신병자가 되고, 반대로 평범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민주당 지지 모임에 가면은 악성 범죄자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푸틴이 왜 전쟁을 시작했죠?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젤렌스키가 왜 협상을 거부할까요? 마찬가지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푸틴을 단순히 미친놈이라고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론 편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악성 유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환경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과 환경 전체를 바꾼다는 이야기와도 똑같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둘 중 하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풋이 잘못됐거나,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 잘못됐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고의 회로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단순히 하나 반박을 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뭐 나쁜 짓을 하나 했다고 해서, 혹은 히틀러가 착한 짓을 하나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들의 평가가 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평가를 바꾸려면 근본적인 전제 자체를 뒤바꿔야 되고, 이미 평가가 내려진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뒤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잘못 생각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 선정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좀 덜한 게 그나마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제가 카운터사이드라는 게임을 할 때였는데, 이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석을 입장료로 내고 게임을 플레이해서 다른 재화를 얻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금화나 칼 같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얻을 수 있는 보석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 입장 횟수가 정해져 있고 효율적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보석을 사용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돌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전자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본 결과 전자가 뭐냐면은 이 금화 스테이지를 먼저 도는 거고, 후자는 장비를 먼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을 해본 결과 이 장비 스테이지를 먼저 도는 게 이득인 거예요. 요약을 해보자면 전자를 택할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후자를 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딱 봐도 후자가 더 나아 보이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자를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금화를 수급을 해라.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설득을 당하지 않고 결국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말이 맞았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렇게 얻은 장비는 결국에 안 쓰게 됐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보석을 날린 겁니다.
저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요약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대 효용이 나오는 결과를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는 나에게 필요 없는 효용은 0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즉 다른 정보보다 그 효용이 0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내가 과거의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명이 필요로 할까요? 나는 모든 것을 고려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비를 언젠가는 쓸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반년 넘게 게임을 해본 결과 그 장비 결국에는 안 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대부분이 납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아마 왜 이야기를 했는지, 그 전에 잠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자면, 예전에 메갈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동일 범죄에 동일 형량을 들고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범죄는 여성 우대, 즉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좀 상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최재천이라는 분의 그 유튜브를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이 다른 죄와 달리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알기 전에는 말이죠, 결국에는 이 설득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겠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왜 했었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은 굉장히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일을 해결할 수가 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가짜 뉴스나 악플러 경우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위에도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물건 구매를 위한 완전 경쟁 시장 구축 등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 인공지능과도 연관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그 효용 대비에 비해서 투자 비용은 굉장히 저렴해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추정되는데, 이 저렴한 것은 물론 굉장히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지만 이 비용을 많이 투자할수록 인공지능 챗 GPT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득에 관한 내용은 제가 공개 영상에 올린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